얘들아, 자, 이거 자주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엄청 자주 써요. 자, 여기서도 몇 분 이상 줄일 수가 있어. 자,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3차 함수의 길이 b라고 쓰고요. 3차 방정식의 실근과의 관계예요. 자, 일반적인 3차 함수는 대칭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어디? 극대극소 사이. 대칭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극대극소 중점.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x축이 여길 지나가요. 하필이면. 즉, 그럼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실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x는 p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p-k라고 쓰고요. 여기는 다른 근, 얘는 p 플러스 k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 k는 뭘 나타내? 바로 요 길이를 나타내요. 요 길이를 나타내요. 자, 언제 쓴다고요? 3차 함수 그래프의 대형이 x축이 하필이면 어디를 지나갈 때? 대칭점을 지나갈 때. 자, 그래서 여기도 조금 다리가 좁으니까 잘 적어야 돼. 그래서 얘를 확장시키면 이런 내용이 돼. 잘 들으세요. 자, 이제 x축이 아닌 어떤 직선이 지나갈 때. 어떤 직선이 누굴 지나갈 때? 이 대칭점을 지나갈 때. 이 대칭점을 지나갈 때. 그때도 똑같이 써요. p-k, p 플러스 k. 즉, 이 소리예요. 얘들아, 잘 봐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래요. 그럼 여기는, 즉,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가 될까? 1하고 3 사이. 2칸 떨어졌죠? 그럼 1에서도 뒤로 몇 칸 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알겠냐? 지울게. 라디오. 자, 근데 지금 요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진 않아요. 요것보다는. 자, 그래서 엄청나게 활용도가 많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하기 싫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럴 땐 있어요. 그럴 때가. 왜냐면 식을 안 주니까. 식을 안 주고 그래프만 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칭점이라고 얘기하면 자, 항상 대칭점이에요. 그럼 이 극대극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극소. 자, 이 극대극소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루트 3 대 1이에요. 자, 꼭 알아두세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루트 3 대 1이에요. 자, 이게 루트 3이라 보면 얘는 1이 돼요. 알겠죠? 즉, 길이의 b가 루트 3 대 1이에요. 그럼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얘도 루트 3.
자, 이해됐나요? 그렇지요. 그럴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즉, 근을 이용해서, 즉, 3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근을 이용해서 누굴 풀 수 있다? 요 알파 베타, 즉 극대극소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간단하게 보자. 야, 여기가 루트 3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간단하게 여기가 0이래요. 여기가 0이래요. 아,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린다. 야, 너네는 여기다 하지 마라. 어? 여기다가 하지 마라.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줄게. 아,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해. 자, 여기가 대칭점이고요.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아, 좀 봐요. 원점 대칭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이래요. 그럼 여기 극소값은 안 구해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얼마라 그랬죠? 루트 3 대 1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극소값의 x좌표는 얼마가 돼요? 네, 이렇게. 미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얘가 비틀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아, 이건 안 써도 된다고. 자, 그래서 얘가 비틀어져도 마찬가지예요. x축이 아니라 자, 이런 직선이 이렇게 뚫고 가도, 즉 대칭점을 직선이 뚫고 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원래는 연립해서 찾아야죠. 연립 안 해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찾아? 자, 대칭점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어딘가 있는 극소점이 뭐예요? 1이에요. 알겠죠? 여기 극소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 비틀어졌으니까 연립을 해야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얘도 이제 활용도가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방금 안 적냐? 비틀어져도 된다고. x축이 아니라 어떤 임의 직선이어도 된다고. 활용도 높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 자, 어떤 직선이 자, 여기 대칭점 간단하게 0이라고 할게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자, 원래는 이거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두 개 뭐에서 찾아요? 연립해서 찾죠. 근데 이런 거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자, 여기가 x가 루트 3이래요. 알겠냐? 그럼 연립 한식의 극소값은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이거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극소값 아니에요. 연립 한식의 극소값은 자, 전체가 루트 3이니까 얼마? 극소값은 자, 이 1은 어디서 나오는 극소값이냐면 fx 빼기 gx 즉 두 식을 연립한 식의 극소값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이렇게 대칭점을 지나가는 즉 원점 대칭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뭐 어떤 직선이 이제 요걸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을 이렇게 주는데 걔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요런 비율이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연립한 식의 극소값입니다. 연립한 식의 자, 이 연립한 식의 극소값입니다. 자, 칸이 되게 좁을 거야. 더 있어. 자, 이게 진짜 많이 써요. 요거는 그나마 덜 쓰는데, 왜? 계산이 싫어서 이직거리를 하는데, 지금 요거는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할 거 요거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사실 여기 칸이 너무 좁으니까, 뭐, 앞에 뭐 여백 잘 찾아서 해도 돼요. 뭐 많죠, 여백이. 넘기면 계속 있지. 자, 정리돼 있죠, 다?
연립한식이. 두 식을 빼면 연립이죠. 두 식을 뺀 연립한식의 극소값이 1이에요. 그럼 연립을 안 하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두 개를 빼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증명 이따 해줄게. 필요하면. 근데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그림을 보세요. 항상 누굴 지나가야 백진점을 지나갈 때야. 문제 내에서 줍니다. 그런 얘기는. 자,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알겠나요? 자, 3차함수가 극소점 또는 극대점이 접한다면 극소점 또는 극대점이 접한다면 x축에 접한다면 자, 여기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머지 극대값 이 알파가 바로 나와요. 2대 1이에요. 알겠습니까? 2대 1. 자주 봤죠? 접근할 때 많이 쓰죠? 자, 여기 2대 1이에요. 극대 또는 극소가 이렇게 접한다면 항상 다른 극대 또는 극소 값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점이 찍혀요. 자, 이런 식으로 극대에도 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극대에도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극소 값이 몇 대 몇? 2대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활용은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이거의 활용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1이래요. 자, 여기가 1이래요. 여기가 1이래요. 여기가 1이래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구나. 자, 요거는 이제 얼마가 돼요? 나도 모르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가 몇 대 몇? 2대 1의 비율을 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알면 된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 극대값 여긴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1대 2니까. 자, 1에서 마이너스 2 세 칸이죠. 그럼 한 칸 앞으로 간 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접할 때 2대 1, 뚫고 갈 때 1대 루트 3 이렇게 보면 돼. 알겠냐? 접할 때 2대 1, 뚫고 갈 때 그러니까 대칭점 뚫고 갈 때 1대 루트 3, 접할 땐 2대 1 이렇게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활용을 하는데 이게 x축이 아니어도 접선일 때도 돼요. 접선일 때도. 접할 땐 2대 1. 그림을 사진을 눈으로 찍어놔. 그런 거. 접할 때 2대 1이고 뚫고 가면 1대 루트 3. 찍어도 돼? 자, 이거의 활용도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많이 씁니다.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많이 씁니다. 잘 보세요. 네,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잘 들어요. 자, 여기 접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러면 좀 이쁘지 않아서. 아, 나 못 그리겠다. 어떡하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중학생. 저 친구 천재인가 봐. 그 친구 천재인가 봐. 자, 이렇게 접선에서 존나 많이 써요. 몇 대 몇? 자, 이렇게 접선에서 엄청 많이 써요. 여기가 항상 몇 대 몇? 2대 1이에요. 2대 1. 자, 그래서 이거의 활용도는 바로 이거 실제로 수능에 4점짜리 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아 맞다, 아까 선부터 그리라고 그랬지. 자, 이거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가 x좌표가 1이래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알겠죠? 그럼 두 함수 연립한식의 극대값은 얼마? 두 함수 연립한식의 극대값은 얼마? 2대 1. 자,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3칸이죠. 자, 뒤로 2칸 가라 그랬으니까 극대값은 얼마야? 1에서 뒤로 2칸.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누구? f 빼기 g라는, 자, 이 두 개 연립한식. 즉, 접선과 연립한식의 f 빼기 g 두 개 연립한식. 두 개 연립한식 hx의 극대값이 1이 돼. 미분 안 하고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문제를 풀면서 조금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 이해돼?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 문제 안 풀면서 하면.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씩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아이고. 아, 이것도 왜 뒤로 가있냐. 먼저 하자. 자, 얘들아. 아니,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다고. 바로 보여요. 잘 봐요. 잘 봅시다. 자, 이거 접근할 때 그리는 방법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뭐 뒤에도 있으니까 또 볼 거긴 한데, 미리 한번, 그때 한번 얘기는 했으니까 또 해보자. 자, 이런 거 어떻게 그린다고요? 절편 갖고 그린다 그랬지? 0하고 6이죠, 절편이. 맞아요? 자,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돼요. 알겠냐? 그럼 제곱항은 2차 함수 모양 그리라 그랬죠? 얘는 1차 함수 모양 그리라 그랬죠? 그럼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1차 함수 모양, 그리고 제곱항은 2차 함수 모양.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결국 x축과 접하죠. 몇 대 몇? 자, 여기 극대점 x좌표는 몇 대 몇? 2대 1. 자, 그럼 여기가 2대 1이니까 0하고 6, 즉 6칸이죠? 2대 1이면 x가 얼마요? 아죠.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긴 쪽이 2야. 이게 어디서 알아요? 보면 알아, 그리고. 항상 요거 꺾인 데가 긴 거.
대칭점 있는 데가 기인쪽이에요. 대칭점은 사실 이 사이에 있잖아. 이게 항상 되는 거예요. 대칭점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뭘 하고 이거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응? 응.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극대점 미분하지 않고도 x가 4라는 걸 알아요. 여기가 2대 1이니까. 그쵸? 0하고 6 몇 칸이라고? 6칸이라고. 그걸 2대 1로 쪼겠다고. 그럼 전체가 3이죠. 6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죠. 그럼 2 곱하기 2에서 얼마가 돼요? x는 4가 되는 거예요. 비율 2대 1 있나요? 그럼 진짜 확인을 해보자. 야, 이거 원래 극대점 찾으려면 이거 전개해서 뭐예요? 전개해서 뭐예요? 전개해서 미분하죠. 그럼 해보세요 한번. 되나? 자, 전개해서 미분하면 네, 왜냐면 이게 훨씬 빠르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것을 챙겨보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자, 그럼 x는 0 또는 4인데 0은 지금 여기 극소값이니까 4가 뭐예요? 극대값이죠. 아니 뭐 비율을 모르겠다고? 내가 쭉 가는데 후보 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 여기는 밑에 있으면 극소값이야. 그렇죠. 여기서는 남은 거 생각하라고. 그림 보고 남은 거. 아니 긴 쪽이 2라고. 그래서 저기 대칭점 항상 극대극소 사이에 있잖아. 그럼 이쪽이 길다고. 대칭점 있는 쪽이 항상 긴 쪽이야. 약속. 대칭점 있는 쪽이 항상 긴 쪽이라고. 대칭점 속하는 데가 긴 쪽이 될 수밖에 없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래는 미분해서 0 되는 거 이렇게 4를 골라줘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연습한다면 바로 할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한 문제가 되는데 13번. 자, 이거 원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 전개해서 뭐 해야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거. 아니면 뭐 곱셈 이분법을 쓰다든지. 그죠? 근데 어차피 곱셈 이분법을 써도 전개해서 더해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편한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실근이 A, 2A, 3A죠. 네, 맞아요? 자,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3차함수잖아. 올라가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가 대칭점이 되죠. 왜 대칭점이 됩니까? 떨어진 거리가 어때요? 똑같이 A로 갔잖아요. 자, 그래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대칭점이에요. 가운데 놈이. 그건 저번 시간에 다 한 거지. 자, 됐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대요. 내 말 맞지요? 자, 그럼 극대극소는 아까 얘기했죠. 몇 대 몇? 이건 뚫고 가는 형태지. 뚫고 가는 형태지. 루트 3대 얼마? 루트 3대 1. 요 그림이죠. 루트 3대 1.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뚫고 가잖아. 아까 접하는 거고. 뚫고 가잖아. 대칭점 뚫고 가잖아. 그럼 루트 3대 1이에요. 알겠죠? 야, 그냥 비례식으로 할래? 니네 요거 도형으로 하니까 힘든 거 같은데?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그럼 루트 3대 1이라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자. 니네 더 잘 보이게. 그럼 뭐가 루트 3인데요? 바로 이 전체 길이가 루트 3인 거죠. 너 알죠? 3a, 2a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자, 3a, 2a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 네, a 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죠. 극소.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극소가? 알파? 아, 여기서 베타냐? 아, 그냥 뭐 K라고 해요. K 구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럼 내항해국과 외항해국 같다지? A는 루트 3, K 돼요? 그럼 K는 루트 3분의 A.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제 극소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바로 더해주면 되죠. 자, 1이니까 뭐 더해주란 소리예요? K 더해주란 소리죠? 어디에서? 2A에서 K 더해주란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소점은 2A에서 얼마나 앞으로 더 가면 돼? 1만큼. 1이 뭔데? K. 루트 3분의 A.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더하라고. 아, 알파, 베타? 맞아요. 없어져. 근데 뭐 하나씩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 극대값을 구해보자. 그럼 극대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어때요? 루트 3대 1이죠. 똑같이 루트 3대 1. 그래요? 근데 얘는 어때요? 대칭이잖아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A에서 얼마 뺀 거? 자동이 된다고 하나 구하면. 이 가운데 대칭을 기준으로 2A에서 얼마 뺀 거? K, 저 루트 3분의 A를 뺀 거. 왜? 뒤로 갔으니까. 극대점은 뒤로 갔으니까, 얘는 극소점은 앞으로 갔으니까, K만큼.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대값과 극소점의 좌표 둘 다 구했죠? 이 두 개를 뭐예요? 더해주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라면, 그럼 얼마야? 아, A.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풀려고 하면 졸라 힘들어요. 야, 실제로 지금 0 되는 게 2a 플러스 루트 3분의 a랑 2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인데 이거 찾기가 힘들겠죠? 뭐 해야 되니까? 분해 공식 써야 되니까 되게 힘들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사실 진짜 문제는 이거죠. 자, 다른 풀이 보세요. 얘들아, 다른 풀이 보세요. 자, 그럼 아까 대칭점이 대칭점이 뭐예요? 2A죠? A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A니까 요게 대칭점이라 그랬잖아. 어? 그럼 대칭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두 번 미분해서 0인데 그 말은 알파, 베타, 가운데가 대칭점이라고 불러줬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 원래 이렇게 풀라는 문제죠. 연습하는 거지.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극대극소 중점이 바로 대칭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칭점인 2A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얼마 사이? 아까랑 똑같잖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3대 1.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활용도가 그 접선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 얘기야. 요렇게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거, 이제,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얘들아?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4번. 자, 문과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해돼요? 자, 실제로는 지금 식을 4개나 줬잖아요.
곱빠지기 연립하면 다 나와요.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하면 돼. 봐. 엄청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그림을 그립니다. 자,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0이라며. 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0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X축. 자, 근데 A일 때가 프라임 값이 얼마래? 그럼 A일 때 프라임 값이 0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가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극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극소가 되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극대가 되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사실 극대가 될지 극소가 될지 그건 모르죠. 둘 다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필요 없어요. 헷갈리니까 하나는 지울게. 상관없어요. 자, 그럼 뭐 어쩌래요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C를 그럼 여기서 C는 뭔데요? 바로 다른 극대값이죠. 자, 여기 C는 다른 극대값이잖아. F'C가 0이 되니까 A는 여기서 찾았으니까 내 말 맞아? 그럼 이제 C를 A, B로 나타내라며. 내 말 맞아? 그럼 몇 대 몇이야? 긴 쪽이 어디야? 여기가 긴 쪽이죠. 왜? 대칭점 지나가니까 1. 됐나요? 자, 그래서 C점은 A와 B의 2대1 내분점이죠. 자, 내분점 공식. 자,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자, X자로 들어가요. 내분점 공식. 자, 1일 때 A. 뭐야. 자, 1일 때 A. X자로 들어가요. 알아두세요. 내분점 공식. 2일 때 얼마? 2. 자,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B 플러스 A. 간편하죠? 됐어요? 최악이죠, 말 그대로. 이거 그냥 풀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알겠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럼 그냥 보여는 줄까, 정석풀이? 어떻게 푸는지? 네, 필요 없겠죠? 네. 자, 그럼 이 정도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요것도 좆도 아닌 문제 같은데요. 어때요? 요것도 실제 수능 나왔던 3점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니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요? 접선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하고 졸라 연립해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죠?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어서. 자, 다시 야,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때라고 했지? 그치? 자,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접선 실제로 구해서 그 접선이랑 누구랑 이 함수랑 뭐예요? 만나는 교점, 즉 연립을 하죠? 이해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는데, 얘들아,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0에서 접선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접선과 3차 함수 무조건 연립하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래요. 왜 그럴까? 잘 들어요. 몰라요. 하지 마시고요. 자,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지? 사실 극대극소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있든 없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잘 봐요. 원래는 0,-10이라는 데서 접선을 그어줘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그래프예요.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자, 실제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려봤더니, 즉, 미분에서 뭐 0 되는 거 찾고 족빠지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해봤더니, 너네 할 줄 알잖아, 미분에서. 뭐? 뭐가? 자,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렇게 해봤잖아. 자, 그래서 0이 여기 있어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봐요. 여기가 0이어서 접선을 그어봤더니, 얘랑 얘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 접선이랑 여기 다시 만나는 점, 얘를 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본 얘기죠. 결국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뭐 x축이 기울어져도 된다고. 그럼 얘를 있잖아. 잡고 돌려요. 자, 요 직선을 잡고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어떤 그림이 돼요? 요 그림이 되죠. 자, 얘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x축으로 평행하게. 그럼 어떤 그림이 돼요? 요런 그림이 되죠. 아니,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야, 0이 있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0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접선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요 모양 되죠. 상관없다 이거. 어쨌든 접하는 데는 극소 또는 극대란 소리야. 아무 상관없다고. 연립하게 되면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더라고. 어? 자, 결론은 연립하게 되면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럼 다시 만나는 게 바로 뭘 나타내?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알파를 구하는 거지. 어? 아니, 앞에서 다시 만나든 뒤에서 만나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어쨌든 알파 구하는 거라고요. 그냥 문제가. 그냥 알파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실 정확히 그리면 얘가 이제 0의 위치도 잡아줘서 그럼 어차피 미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혀 이게 지금 쓸모가 없어지는데 사실 어쨌든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와요. 어쨌든. 즉, 야, 이 소리야. 야,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즉 빨간색으로 그리든 파란색으로 그리든 무조건 이 모양이 나와요. 무조건. 조건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어?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접선이 항상. 3차 함수랑.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요 다시 만나는 점, 요거의 좌표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미분에서 정확히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따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진짜로 그리면 니네가 지금 혼동이 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접하든 저렇게 접하든 전혀 상관없다. 즉 하나는 접한다. 하나는 접한다. 하나는 접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자, 요 알파는 아까 접선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몇 대 몇? 아까 얘기해줬잖아. 2대 1이라고 이거. 이게 돼요? 이거 2대 1이라고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접하니까 2대 1이라고. 맞죠? 그럼 이제 요 극소값을 생각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알파가 되겠죠? 아까 보세요. 뭐 그런 얘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0하고 알파잖아요. 2대 1이래요. 내분점 쓰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요. 1 곱하기 x자로 곱하면 0이죠. 2는 x자로 곱하면 알파죠. 그래서 내분점이 얼마예요? 3분의 2알파. 즉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2알파네. 잘못 얘기는. 어쨌든 3분의 2알파죠.
자, 그래서 다시 나오는 극소값이 또는 극대값이 어쨌든 다시 나오는 극값이 3분의 2알파예요. 네, 맞아요? 얘들아, 맞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야,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뭔데요? 알파예요? 3분의 2 알파예요? 알파죠, 이거. 다시 만나는.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다시 만나는 알파잖아요. 정말 틀려요? 틀리다고요? 아, 맞죠? 자, 그럼 3분의 2 알파는 옵션이에요.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파 구하면 다 나오는 거죠. 또는 3분의 2 알파를 구하면 알파도 나오는 거죠. 이 말 맞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곡선 위의 점하고 이런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즉 알파, 즉 여기가 A가 알파죠, 여기서. 자, 요 A, B를 구하고 싶다면 어쨌든 다시 만나니까 요 B의 좌표는 여기다가 A 넣으면 열심히 하면 나오겠죠, 숫자 넣으면. 그럼 결국 숫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지. 자, 어떤 관계식을 또 찾아요? 그럼 요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3차 함수에는 누가 꼭 존재한다 그랬죠? 대칭점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꼭, 무조건. 그럼 여기서 대칭점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3분의 2 알파고요. 여기가 알파인데요. 아, 미안. 여기가 0인데요. 즉, 극대극소 중점에 있다 그랬죠.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대칭점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 알파잖아. 그럼 여기 대칭점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고요. 네, 3분의 2 알파랑 0의 가운데 있겠죠? 즉, 3분의 알파가 대칭점이 돼요. 내 말 맞아요? 3분의 알파가 대칭점이 돼요. 누구의 대칭점? 이 연립한식의 대칭점이 돼요. 여기까지 찾았어요? 3분의 2 알파랑 0이랑 중점 구하니까 3분의 2 알파랑 0이랑 중점 구하니까 더하기 해서 나누기 2. 3분의 알파가 대칭점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잘 들어요. 자, 얘를 fx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어떤 접선이 있겠죠? 분명히 여기서 구한 어떤 접선이 있겠죠? 얘를 이제 gx라고 얘기할게요. 응? 여기서 구할 어떤 접선이 gx라고 있겠죠. 1차 함수가 나오겠죠. 분명히. 내 말 맞아요? 자, 그리고 fx라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얘는 연립한식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fx-gx 이 hx의 극대극소가 0하고 3분의 2알파고 그리고 대칭점이 3분의 알파라는 걸 알잖아. hx가 연립한식에. 그렇지. 힘들다.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2번 미분할 겁니다. 왜요? 2번 미분해야지 뭐가 되니까? 대칭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2번 미분할 때 각각 미분하면 돼요. 되게 편해요. 자, 얘 2번 미분하세요. 시작. fx라고 줬으니까 얘 2번 미분하세요. 각각. 하나씩. 이 두 개를 또 빼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각 미분하세요. 자, 그럼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맞아요? 빼기. 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즉, gx를 2번 미분하면 무엇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야, gx 1천수야. 한 번 미분하면 숫자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결론은 이거예요. 얘가 0이 되거든요. 즉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대칭점이고 거기서 나온 x값이 2죠. 그럼 그 2가 3분의 알파예요. 대칭점이니까. 다시요. 자, 다시. 자, 여기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gx는 1차 함수니까 두 번 미분하면 0 되는 것까지 이해돼요? 그럼 두 번 미분한 그 값이 0이 되는 값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 미분한 거 0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대칭점 x좌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 x가 2죠. 근데 여기서 구한 대칭점은 3분의 알파죠. 그럼 2가 3분의 알파죠.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얼마예요? 6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A가 얼마란 소리예요? 6이란 소리예요. A가 6이에요.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죠. B는 어떻게 구해요? 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알려주지. 혼자 못 생각해요. 이거 그놈하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 하시고 얘라 원했어.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아니, 너는 시간 보고 좀 모르게 여기는 빠져. 이게 마이너스 6의 세제곱 플러스 그거. 그래서 A분의 B걸 자, 그래서 요거 활용도가 꽤 높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정리할 수 있나요? 자, 하나 더 간 거죠? 어떤 걸 하나 더 가요? 이거 자주 구해요. 자주 물어본다고요.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이거 자주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곡선과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은 그냥 누굴 두 번 미분해서 fx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찾는다고요. 무조건. 저번 시간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만큼 대칭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원래대로 풀자면 어떻게 풀어야 맞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2 점은 좋죠. 2분에서 0 넣어서 구육이 구하죠. 그럼 y는 어쩌고 5씩 나오죠. 그럼 두 개를 다시 연립해서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방정식 풀로. 이게 지금 원래 풀이라고. 그럼 이제 다시 만나는 x값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잘 들어요. 자, 결론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fx를 잡아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즉 대칭점을 이용해서 누굴 잡아요? 요 대칭점 여기 3분의 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럼 대칭점이면 결국 1대1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대1이니까 1대1대1 대칭점까지 치면. 이게 좀 더 안 헷갈리려면 대칭점이 어차피 중요하니까 1대1대1 이렇게나 1대1대1 요게 더 쉽게 치울 수는 있겠다. 2대1보다. 근데 2대1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접근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잘 보세요. 자,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면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원래 봐요. 그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잘 들으세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앞장을 넘겨서 다시 보세요. 거기 대칭점에 식을 하나 더 적어줬어요. 기억나요? 거기 보세요. 이 식 보세요.
이 식 보세요. 이 식 보세요. 이 식 보이죠? 이 식 보이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어디? P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다른 풀이긴 한데, 그냥 한 번쯤 듣고 아까가 솔직히 좀 더 낫긴 한데, 이거 생각하기는 되게 힘든 거니까, 사실. 자, 여기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요, 여기서 접선을 한꺼번에 넣어요. 한 방에. 한 방에. 자, 0에서 우리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x는 0에서. x는 0. 그럼 얘를 x로 묶으면 돼. 자, 뭐라고요? 얘를 x로 묶으면 돼. 자, 그럼 얘를 x로 묶으면 어떻게 묶여지냐면, 잘 봐요. 자, x로 묶는데 접선이니까 x제곱이 나오게 묶어줘야 돼. 접선이죠. x제곱이 나오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나오는 건 이미 보이죠? 여기 두 개는 x제곱이 있죠?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자, 그럼 x제곱으로 묶어내면 얼마예요? 이 두 개를. 자, 마이너스 x제곱. 뭐,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이게 깔리면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주든지. 아무 상관없어. 자, x, 빼기 6. 맞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적어보세요. 아니, 만들었잖아요. 정말 x제곱을. 그럼 나머지 것들 적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점. 이걸 맞지요? 그럼 센스 있는 사람들 알아요.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접선이에요.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어제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바로 대칭점이 돼요. 아, 미안. 아, 잘못 얘기했다. 쏘리. 자, 얘가 바로 뭐예요?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돼요. 쏘리.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돼요. 알겠냐? 그럼 정답은 A가 6이야, 그냥. 희한하죠? 희한하죠? 다시 해줄게. 내가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사실 되게 공차적인 얘기긴 한데, 응? 알아두면 시간 단축에 너무너무나 도움이 되니까 꼭 익혀두라는 거야. 사실 몰라도 틀리게 풀잖아요. 우리 남들, 콩콩 될때 빨리 풀고 다른 거 더 풀려고. 접선을 그래서 우리 무조건은 접선을 우리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만나는 점이 좌표가 된 거죠. 다시 만나는 점이.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것이 다시 만나는 점.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요거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건데, 알겠냐? 그 응용 과정을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자, P의 대칭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해돼요? 근데 얘는 대칭점이 2였잖아. 아까 그거 보면 맞지. 근데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돌려죠? 그래서 얘를 조금 평행이동해서 이용한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줄게, 앞까지. 자, 그럼 앞에 여백을 가서 조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를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사실 뒤에서 하려고는 했는데, 나온 김에 합시다. 사실 접선에
해서 하는 거 여기 뒤에다 하자 그냥 있으니까 뒤에 있어요. 여기 다 주제가 있는 주제들인데 자, 뒤에 있어요. 자, 2장 넘겨보면 접선 나온 김에 같이 합시다. 괜찮죠? 굳이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차례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뒤에 접선이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있어요? 곡선 위에서 접선 구하기 써있죠? 네, 거기다 아예 정리를 하죠. 자, 옆에 다행스럽게 여백이 졸라 많잖아. 네, 거기다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획기적인 방법인데 바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희한하게도 몇 차 함수든 접선이라면 제곱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몇 차 함수든 접선이 나오려면 제곱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접선 구하는 것은 항상 점하고 뭘 이용해서 얘기를 했어? 기울기. 즉, 비운에서 넣고 그냥 식 세우고 그냥 그렇게 했었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문제들 보니까 뭔가 응용이 조금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야, 다함수만 돼요. 그래서 이과 수업은 안 해요, 이걸. 다함수만 되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걔는 다함수 안 나고. 소함수. 걔네가 너네는. 자, 어쨌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다 이제, 자, 부재가 있어요, 부재. 조립제법입니다.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제 졸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숫자로 먼저 설명해 줄까? 아니면 문자로 바로 갈까? 네, 숫자로 먼저 하자. 자, 간단한 fx가 있다고 치자. 자, 그래서 그 fx는 1번의 예를 들을게요. 1번 문제. 오른쪽에 1번 문제. 자,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거죠? 네, 이어서 할 거죠. 있는 김에 먼저 한 거야. 원래 뒤에 꼭지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니네들이 좀 그러니까 좀 여기 다시 근거 되는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문제가 x는 1에서의 뭘 구하재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자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한 바로는 x에다 1을 넣고 y값 찾고 그 다음 미분에서 1을 넣고 뭘 찾아요? 기울기 찾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굳이 나머지 정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뭘 아냐면 얘를 적절히 인수분해를 해주면, 즉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냐면 x는 1에서 접선이니까 제곱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x는 1에서 접선이니까 바로 x-1의 제곱항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야. 접선이니까. 접하면 항상 2차 함수 모양 나와야 돼서 2차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fx를 적절히 변형해서 x-1의 제곱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x-1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면, 자, 이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내 말 맞아요? 두 개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럼 두 개 같은 식이야. 자, 여기다 몇 차를 곱해줘야 3차가 되겠냐? 여기가 3차인데 몇 차를 곱해줘야지 3차가 되겠냐? 2차에다가 3차를 곱해야, 그치? 2차에다 1차를 곱해야 3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갈 식을 내가 알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x로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x제곱이랑 곱해서.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목 부분이 돼요. 목 부분이 돼요. 목.
모에다 기억 시읒 qx가 된다고요. 자, 플러스. 자, 얘를 지금 뭘로 본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눴다라고 본 거죠?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바로 뭐가 돼요?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해돼요? 그럼 개꿀이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있었죠. 1로. x에다 1로. 얼마야? 자, 이거 나머지 정리니까 x에다 1 넣자고. 1 넣으면 얼마야? 옆에도 같은 식이니까 위에도 1 넣어야 되잖아요. x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는. 자, 여기 밑에 식에도 1 넣으니까 앞에는 0 되죠? 그럼 뒤에는 a 플러스 b.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하자. 자, 미분해보면 얼마예요, 요거? 미분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는. 자, 요것도 미분하자. 그럼 곱셈 미분법이죠? 앞에 2 튀어나오고 x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속미분 x 1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p.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플러스 ax 플러스 b 미분하면 a. 됐냐? 자, 그래서 1 넣으면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1 넣었으니까 다 사라지죠, 이제? a.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예요. 그렇다면 이제 b는 얼마요? b는 얼마요? 자,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맞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아니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잖아. 그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x가 1에서. 그럼 니네가 한번 실제로 접선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봐요. 접선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접선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 말 맞지요? 자, 그럼 얘는 일단 1차적인 되게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를 할 거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부제가 뭐야?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냥 미분해서 1 넣고 기울기 구하고 1 넣어서 점 찾고 구해주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렇게 하고자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부제가 조립제법이잖아. 뭔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지금 근데 내가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뭐가 문제야? 바로 누가 나와야 돼? x-1의 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 써요? 2차로 나눌 때 써요? 자, 밑에 이어서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야. 자,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 써요? 2차로 나눌 때 써요? 1차로 나눌 때 씁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1차로 나눠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2차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몇 번 하면 돼. 내가 틀려요? 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안다니까?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돼요. 내 말이 틀려요? 2번 하면 돼요, 조립제법. x-1, 즉 1차식으로 2번 하면 된다고요. 조립제법. 누구를? fx를. 내 말 맞아? 자, 그럼 여기 잘 따라 해요. 야, 이거 조립제법. 즉 x-1로 조립제법. 즉 1로 조립제법 하란 소리지? 자, 마이너스 2, 0,
4, 마이너스 3. 됐나요? 됐나요? 자, 1. 자, 1, 마이너스 2. 조립제법은 다 알죠? 그럼 빨리 하세요, 조립제법은. 아, 나 이거, 덧셈 제대로 될라나? 돼야 되는데. 자, 만약에 틀린 거면 바로 얘기해주라. 야, 여기까지 틀린 거 없냐? 자, 그럼 한 번 더. 왜 두 번 해야지, x-1이 1의 제곱이니까. 그래, 안 그래. x-1의 제곱식, 즉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야지 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로 조립제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이 돼서 제곱식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 자, 그럼 불러. 확인해줘. 아,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아, 자신 없어. 아, 씨발. 아, 내가 학교 안 다녔나? 이렇게 못하네. 맞냐? 맞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써봐. x-1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맞아?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야? 자, 그래서 이게 틀려요. 잘 봐요. 자,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건 나머지가 0일 때만 가능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라는 소리예요? 바로 이거예요. 잘 봐. 자, 이거 수원 때 분명히 한 건데요. 바로 식의 전개인데, 자, 요게 이제 거꾸로 하나씩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이게 상수항의 개수고요. 얘가 1차항의 개수고요. 얘가 2차항의 개수고요. 얘가 3차항의 개수예요. 거꾸로. 이거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언제 했어요? 내가 그때 했어요. 난 기억이 나요. 책에도 있고 수원 때 했어요. 자, 그럼 얘를 쭉 전개해서 쓰면 마이너스 2의 x-1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의 x-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이거 기억나지 않냐? 옛날에 했던 거? 요렇게 식의 전개가 돼요. 누가? fx가.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겠어요. 누구로 묶어주면 돼요? 이제 제곱항 있는 걸로 묶으면 되죠? 그럼 얘네 두 개는 묶일 거예요. 어쨌든 누구로? x-1의 제곱으로 묶일 거라고요. 내 말 맞아요? 자, 그럼 x-2의 제곱으로 실제로 묶어주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됐나? 쪽.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됐나? 됐나? 그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었어요. 야,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돼요? 됐죠? 그럼 아까 접선 얼마였어요? 아까 접선 얼마였어요? 접선 얼마였어요? 어디 갔어? 나 다 지워서 없어. 나 아까 접선 얼마였어? 아까 접선 얼마였냐고. 아까 그거는 접선의 방향이 얼마였냐고. 그러니까 얼마였냐고. 자, 그래서 똑같죠? 이해돼요? 아니,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고1 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계 전개. 아, 그건 아니에요. 본인 편한 걸로. 편한 걸로 하는데. 자, 이 식의 근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앞에 분명히 봤죠. 뭘 봤어요? 내가
그 뒤에가 그 대칭점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3차, 1차,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아니, 그 뒤에 남은 부분이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있죠? 사실 보는 중국도 있는 그냥 보여준 거야. 전혀 의미 없다고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은 이 결론 지어줄 건 이따 문자로 할 때 결론 지어줄 건데요. 남은 게 직선 방식 개수가 없어서 왜 어차피 이 쪽내가 될 거거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남은 부분이. 실제로 이것도 조립제법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요. 네,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답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상수항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봐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좀 아니 여기 x-1이잖아. 지금 x-1로 전개한 거잖아. 이따 문자로 할 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 지금 궁금해 하니까 야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얘들아 잘 봐봐. 자 이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한데 이게 1차 상수항이에요. 근데 얘는 x-1로 조립제법 한 거라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x-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이것만 쓰면 접선이라고 그냥 조립제법 두 번 하고 나온 그 숫자가 x-1에 대한 식이니까 그 나머지 두 개가 그냥 접선이 된다고. 야, 내가 아까도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지. 야,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딨어. 배워야 쉬운 거지, 익히고. 자, 사실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야, 전혀. 그냥 접선 구하고, 그냥 연립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시간 단축이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자주 나오니까, 3, 4점짜리들.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해서 내 걸로 만들어. 응? 그리고 주말에 지문도 받아주잖아. 기억 안 나면 자, 얘기를 하고요. 자, 충분히 다 니네 할 수 있는 나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거 어렵긴 어렵죠. 내가 지금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그럼 이렇게 사실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과정 네 까먹어도 돼. 너네 문과 시험 본다니까? 과정 까먹어도 돼. 결론만 빠지게 외워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과라면 좋털리는데 이과가 아니잖아. 우린 문과 수능이에요. 괜찮다니까요. 야 너네 지금 뭐 그거 연도도 외우는 사람들이 국사할 때 1800 뭐 해서 연도도 외우는 사람들이 그거 못 외우겠냐? 암기 과목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결론만 빠빠박 해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문자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y는 fx. 자, 차수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전혀. 자, 여기서 이제 x는 알파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걸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머지 정리인 fx는 x 알파 제곱 자 그리고 qx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되는 접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방법은 그 나는 그 미분 이용해서 알파 넣고 안 적어도 되겠죠? 혹시 몰라서
자,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아까 이게 처음이죠. 근데 이건 전혀 편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 나는 지울게. 이게 여기 화면은 넓은데 여기 되게 좁아서 이게 좀 안 좋아요. 어쨌든. 적분까지 언제 하냐, 이거. 너무 많이 했나? 뭐야? 크레파스 오랜만에 듣는. 야, 그거 뭘로 만든 거냐? 기름이냐? 색소 가루내서 기름이랑 섞은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인 건가? 하긴, 정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은 이게 큰 편함점은 못 찾으니까 이걸 안 쓴다는 거지.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편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 부재인 조립제법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걸 조립제법을 어떻게 해요? fx를 조립제법을 하죠. 보통 fx는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또 이걸 또 n이라고 쓰면 너네도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놓을게요. 4차식도 되고 5차식도 되고 6차식도 되고 다 돼요. 다 2차식도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3번 하면 되겠죠. 아니네? 4번, 5번, 4번 하면 돼요. 3차식이면 2번 하고요. 4차식이면 3번 하고요. 자, 3차식이면 내가 하나씩 줬구나. 그러니까 한 차수 적게 하면 된다고. 뭐야? 자, 그걸 이제 이렇게 강의를 그래서 꼭 와서 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잘. 뭐 여기 숫자는 안 쓸게요. 어차피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남은 이 두 개.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요걸 m이라고 하고 요거 n이라고 할게요. 조립제법 실행한 남은 나머지 두 개. 그래서 m x-알파 플러스 n.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선의 방정식이 돼요. 알파에서. 아유, 힘들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비행기 타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30분인데요? 벌써? 예명. 나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진짜. 네? 아, 아니, 근데 이거